여러분,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? 밥상 위에 반찬을 올려놓고도 젓가락을 들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순간요. 이번엔 또 뭐라고 하려나? 그 생각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밥맛이 싹 달아납니다. 저는 올해 68입니다. 평생 가족이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식들이 조금 무뚝뚝해도 말이 거칠어도 요즘 세대는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. 그런데요, 어느 날부터는 그 넘김이 쌓여서 제 안에서 단단한 돌멩이처럼 굳어버리더군요. 오늘은 그 돌멩이를 제가 어떻게 내려놓았는지, 그리고 자녀가 무시하는 태도로 나올 때 딱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꾼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. 거창한 말솜씨가 아닙니다. 오히려 아주 짧은 말입니다. 하지만 그 말 뒤에 붙는 침묵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더군요.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.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마음이 자주 다치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여기는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말을 같이 연습하는 곳이니까요. 그럼 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. 아침부터 손이 바빴습니다. 국을 끓이고 반찬을 무치고 밥을 안 치고. 젊을 때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나이가 드니 손목이 먼저 시큰거립니다. 그래도 저는 좋아서 했습니다. 우리 애가 집에 와서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고 갔으면, 그 마음 하나였죠. 그런데 식탁에 앉자마자 아들이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표정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.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. 엄마, 이거 너무 짜. 요즘 누가 이렇게 먹어? 말은 짧았습니다. 하지만 그 짧은 말이 제 가슴을 톡 치고 들어왔습니다. 저는 순간 대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. 내가 정성 들여 했는데 그게 할 말이냐? 그런데 또 참았습니다. 제가 늘 그래 왔으니까요. 그래? 다음엔 좀 싱겁게 할게.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한 번 그런 말이 나오면 그 뒤에는 비슷한 말들이 줄줄이 이어지더군요. 며칠 뒤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. 제가 집안 정리를 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들이 툭 던졌습니다. 엄마는 왜 아직도 그렇게 해? 그거 완전 옛날 방식이잖아. 그 말이 꼭 제 삶 전체를 낡은 물건처럼 취급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저는 또 웃어 넘겼습니다. 그리고 또 참았습니다. 그 다음 주엔 딸에게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. 제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데 딸은 한숨을 섞어 말하더군요. 엄마, 나 바쁘다니까.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좀 해.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. 알아서 해라는 말이 꼭 엄마는 내 일상에서 좀 빠져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. 전화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. 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요, 사람은 말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잖아요. 그런데 저는 반대로 더 불편해졌습니다. 말을 줄인 자리에 생각이 자라더군요. 내가 너무 귀찮은 존재가 되었나?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나?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커졌습니다. 결정적으로 마음이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. 손주가 놀러 왔던 날이었죠. 제가 과일을 깎아주며 많이 먹어라 했더니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. 할머니, 그건 몰라도 돼요. 엄마가 다 알아요. 아이 말이니 귀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. 집안의 말투가 아이에게 그대로 내려간 거죠. 그 순간 저는 웃지도 못하고 과일 접시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. 괜히 손끝이 떨렸습니다. 어른이니까 또 참아야지, 또 웃어야지 했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
불을 끄고 누워도 자식들이 던졌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. 너무 짜. 옛날 방식. 알아서 해. 그 말들이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제 마음에 하나씩 쌓여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돌멩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속삭이더군요. 너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. 그때부터였습니다. 밥을 해도 맛이 없었고, TV를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괜히 어깨가 무거웠고, 기운이 없었습니다. 제가 제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혈압이 높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군요. 요즘 스트레스 많으세요? 잠은 잘 주무시고요?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입으로는 괜찮다 말하면서 눈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. 나는 괜찮다라는 말이 제가 평생 해온 거짓말 같았습니다.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오다가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. 바람이 얇게 불고 낙엽이 바닥을 스치며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. 그때 동네 친구인 영자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. 저랑 비슷한 나이, 비슷한 사정을 겪어본 사람입니다. 어머, 얼굴이 왜 그래? 어디 아파? 그 말에 저는 결국 참아온 것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별거 아니야로 시작했는데 말이 이어지니 속이 터지듯 나왔습니다. 식탁에서 들은 말, 전화에서 들은 말, 손주에게서 들은 말까지요. 영자 씨는 한참 듣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. 너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았다. 그리고는 종이컵 커피를 제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자식 태도 바꾸려면 내가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해. 싸우라는 게 아니야. 품격 있게 선을 그으라는 거야.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. 선을 긋는다. 저는 평생 가족에게 선을 긋는 걸 나쁜 일로 배워왔습니다. 부모는 다 내어주는 사람, 참는 사람,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. 그런데 영자 씨가 덧붙였습니다. 참는 건 미덕일 수 있어. 그런데 참게 만드는 구조는 문제야. 내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. 참는 건 사랑이 아니야.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, 나도 사람이다. 며칠 뒤, 저는 영자 씨를 통해 상담을 오래 하셨다는 분을 한 번 만나게 됐습니다.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로 오신 분이었어요.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단순한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. 부모님, 자녀가 무례할 때는 긴 말이 아니라 짧은 기준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4가지를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. 첫째, 짧게 말하기. 둘째, 감정 빼기. 셋째, 과거 꺼내지 않기. 넷째, 말한 뒤 침묵하기. 저는 마지막 침묵하기라는 말에서 멈칫했습니다. 침묵은 늘 제가 당하던 방식이었거든요. 참고 삼키고 말 못하는 것. 그런데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. 부모님이 말 못해서 생기는 침묵과 기준을 세운 뒤의 침묵은 달라요. 전자는 무너짐이고 후자는 경계입니다. 그리고 제게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. 저는 집에 와서 메모지에 적었습니다. 마치 시험 준비하듯요. 그 메모지는 훗날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적은 문장 중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. 나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. 말하는 방식을 바꿔줄래? 그리고 상황별로도 적어두었습니다. 제가 정성 들였어요. 그런 방식의 평가는 상처가 됩니다. 다를 수 있어요. 하지만 말은 서로의 기분을 지켜야 해요. 지금 말씀은 저를 낮추는 말입니다. 알고 하신 건가요?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. 그게 무리한 부탁일까요? 그 말은 예의가 아니란다. 할머니도 마음이 있어. 저는 그 메모지를
냉장고 옆에 붙여두었습니다. 누가 보면 우스울 수도 있죠. 하지만 제겐 그게 연습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첫 실전이 왔습니다. 아들이 또 집에 왔습니다. 제가 밥을 차렸고 아들이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. 엄마, 이거 진짜 짜다. 그냥 밖에서 사 먹지?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. 예전 같으면 그럼 나가서 먹어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. 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웃었겠죠.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.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. 그리고 준비한 말 중 가장 짧은 걸 꺼냈습니다. 내가 정성 들였어. 그런 방식의 평가는 상처가 됩니다. 말하고 나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. 그런데 아들은 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. 아, 또 시작이네.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? 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. 봐라, 안 통하잖아. 그런데 그때 네 번째 원칙이 떠올랐습니다. 말한 뒤 침묵.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.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. 그 순간 식탁은 어색해졌습니다.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아들도 괜히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 어색함을 견뎠습니다. 어색함을 견딘다는 건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더군요. 첫 시도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망한 실패도 아니었습니다. 그날 이후 아들이 저를 대하는 말투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.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뭔가를 조심하는 기색이 생겼습니다. 두 번째 실전은 며칠 뒤였습니다. 제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아들이 툭 던졌습니다. 엄마는 왜 판단이 그렇게 느려? 예전 같으면 제가 움츠러들었을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더 짧게 말했습니다. 그 말은 저를 낮추는 말이에요. 그리고 또 멈췄습니다. 침묵이 이어졌습니다. 아들의 눈이 잠깐 흔들리더군요. 숨을 크게 한 번 쉬었습니다. 아, 그냥 답답해서 그랬어. 이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이게 바로 작은 성공이다. 상대가 변명과 공격만 하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. 저는 그때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답답할 수 있어요. 그래도 말은 서로를 지켜야 해요. 그 말로 끝냈습니다. 그날 식탁은 이상하게 조용했고 이상하게 편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조금씩 쌓였습니다. 딸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전화할 때마다 서둘러 끊던 딸이 어느 날은 먼저 물었습니다. 엄마, 요즘 기운 없어 보여. 무슨 일 있어? 저는 예전처럼 서운함을 길게 꺼내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단순하게 말했습니다. 나도 존중받고 싶어. 말하는 방식이 바뀌면 좋겠어. 딸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. 엄마, 내가 좀 심했지, 미안. 그 사과는 드라마처럼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조용한 사과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더 진짜로 느껴졌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과는 제가 울어서 얻어낸 게 아니라 제가 제 기준을 세우고 기다려서 얻어낸 것이었으니까요. 그 이후로는 제가 설명으로 관계를 이끈 게 아니라 태도로 관계를 이끌었습니다. 무례한 말이 나오면 같은 문장으로 짧게 말하고 멈췄습니다. 부탁도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 같은 톤을 유지했습니다. 자식들은 처음엔 답답해했습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그 답답함이 규칙으로 바뀌더군요.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손주였습니다.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는 몰라도 되라는 말을 또 하려다가 제가 눈을 맞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그 말은 예의가 아니란다.
할머니도 마음이 있어. 손주는 잠깐 멈추더니 입술을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. 미안해요, 할머니.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손주는 저를 부를 때 할머니라는 말을 더 조심스럽게 쓰더군요. 아이들은요, 어른이 말로 가르치기 전에 어른의 기준으로 배웁니다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한마디는 단지 나를 지키는 말이 아니라 집안의 언어를 바꾸는 말이라는 걸요.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부모는 자식에게 끝없이 맞춰주는 존재가 아닙니다. 부모도 사람입니다. 마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사랑은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. 사랑은 오히려 경계가 있을 때 오래 갑니다. 왜냐하면 경계가 있어야 서로의 마음이 덜 다치니까요.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. 부모의 품격은 참는 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. 그리고 그 시작은 의외로 아주 작습니다. 딱 한마디입니다. 그리고 그 한마디 뒤에 따라오는 침묵입니다. 이제 여러분께도 정리해서 드릴게요. 오늘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실천 3가지입니다. 첫째, 내 한마디를 정해두세요. 나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. 말하는 방식을 바꿔줄래? 이 문장을 내 입에 익히세요. 거울 앞에서라도 연습하세요. 둘째, 톤은 낮게, 문장은 짧게 하세요. 목소리가 올라가면 싸움이 됩니다. 목소리가 낮으면 기준이 됩니다. 셋째, 일관성 있게 반복하세요. 한 번으로 끝내지 마세요. 같은 기준이 쌓이면 그게 가족의 규칙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요즘 여러분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가족의 무심한 말은 무엇이었나요?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한마디로 내 마음을 지키고 싶으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.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.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소리 지르지 않고도 관계를 살리는 말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